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힘겹게 시장은 갑니다. 왜 이렇게 힘겹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겹게 갑니다. 자, 아무튼 모두들 힘겹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좋으신 분들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모두들 다 힘든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수익 잘 났어, 단타 오늘 몇 프로 났어 자랑하는 게 쪽팔리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힘겨운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미국 시장은 상승 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못 올라가고 그냥 상승 마감하니 우리 지수는 어제 왜 이렇게 빼놨는지 지랄하고 왜 우리 지수만 금양극고를 만들어놨는지 오늘은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유럽 증시 다 개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왜 우리만 한국 증시만 유독 심하게 빼놨는지 참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한국 시장을 망쳐놓으려는 불순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정치계의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문제일까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오늘은 어제 무방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미국장 상승과 함께 어제 우리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엊그제와 같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어요.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일단 반등을 했어. 지랄하고 막말로 졸라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반등을 했어. 그런데도 뭐 그냥 바닥권이야. 그죠? 그런데도 바닥권이지 뭐 이게 뭐 얼마나 올랐어. 이때처럼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양봉 하나 만든 건데 그렇잖아요? 이때처럼 이렇게 3일 연속 양봉 만들어주면 좋은데 만들 수 있을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좋아요. 근데 지랄하고 이렇게 가다가 왜 저점 깨고서 이래 놓고 있냐고 3일 동안. 힘듭니다. 뭐 때문일까? 아, 퀘션 마크.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볼 때는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분명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원인? 결제 안 하는 거지. 누가? 윗대가리들이. 이 싸졌으니까 지수가 싸졌으니까 우리 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이씨 무슨 개소리야 이 새끼야. 기다려. 계속 그랬단 말이지. 이 바닥이라고 생각해? 바닥일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쫑쫑 기다려 쫑쫑 그런 개념인 거죠.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지. 물론 이 회사 다니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실 거예요. 왜? 불확실함을 싫어하거든. 누가?
자기의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그 윗대가리들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부장님, 장모님. 아이씨, 뭐 경기 침체된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아이씨, 뭐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의욕 있는 젊은 친구는 그러겠지. 사모님, 여기는 바닥입니다. 여기서 매수해 둬야 됩니다. 제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매수해 둘게요. 그러면서 들이미는 인간들도 좀 있겠지. 이 새끼야, 네가 사가지고서 여기서 마이너스 10%또 빠지면 20%또 빠지면 네가 책임질게요? 다 물어낼게요?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이런 구조가 됐는지 아무튼 지금의 이야기는 음, 한편으로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기관들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그냥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뭐 이제 삼성 근무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책임질 거 확인하고 가. 다 그렇거든요. 모든 게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 그런데 슈퍼 개미들과 스마트 개미들은 달라요. 조직이 아니거든. 그들의 감각은 더 뛰어나거든. 차이는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세와 기관들의 매도세와 이 바닥존 상황에서의 기관들의 매도세와 외인들의 매수세와 같이 어우러져서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일정 시간은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오늘 기관들 매수하고 외인들 매수했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오르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계속 매도가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고점은 외인들이 만들고 주가의 바닥은 기관들이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이 딱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가의 저점을 기관들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기관들은 일정 수준 하락하면 다 손절해요. 리밸런싱 하고 때리고 개인들이 손절 투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은 이제 신용 반대매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누가 매도를 하느냐?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야. 손절하는 거야. 규정대로. 나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랄하고. 규정대로 손절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 다 갖다 던져대고. 왜?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포트 재구성 해야 되니까 총알도 필요하고 현금화 필요합니다. 바닥은 기관들이 만들어. 우리 기억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입니다.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페니셀에서는 기억을 하고 갑시다.
나중에 또 그럴 상황, 그런 현상들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V자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된장. 이때처럼 이렇게 근데 이때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피레침처럼 옆피레침처럼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씨 내려오다가 어씨 완만하게 내려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이때하고는 다르게 각도가 다르죠. 그럼 각도가 다르면은 이게 올라오는 각도도 달라지는 거죠. 아씨 환장하지. V자 반등 나오면 좋을 텐데 잘라야 돼. 그러니 세간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이 바닥이냐 추가 하락을 위해서 다 매도하고 현금화 시켜야 되느냐 개인들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도 그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시적인 반등 이후로 추가로 저점 깨고 2000까지 가고 2000 이탈하고를 봐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것은 과거의 패턴과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때의 상황과 매칭시켜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2000 이탈한다는 시나리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300 이탈도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 붕괴? 그러면은 과연 이후로 시대였거나 이번 주조차도 힘겹게 만들어 오는 상황입니다. 어제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힘드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제와 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어제는 그래도 그제는 양봉 만들고 어제는 저점을 종가를 내려놓고 신저가를 만드는 종가상 음봉을 만들었는데 제가 워낙 공개 방송할 때에 징크스가 있다 보니 공개 방송할 때 우리 지수를 신저가를 만들었네요. 된장할 그죠? 오늘 계속 얘기했듯이 어제 오늘은 반등 자리입니다. 반등 자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자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수가 아침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들이 아랫골이 양봉 조금씩 만들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배신자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제가 해댔었는데 금융투자애들이 700억 이상 매수하다가 좀 줄였네요. 그래도 많이 매수했네. 저 쓰레기 새끼. 금융투자는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해서 2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인들 선물도 한 만 개 가까이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많이 줄였죠. 고점이 얼마였어? 만 개 넘었었네. 자, 외인들 보면 여기까지 매수를 하다가 줄였으니 다 외인들 선물 매수 고점이 고점인 거죠.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궁금해.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외인들 선물 매수 고점이 고점이야. 그리고 매도하니까 밀렸어. 어떤 생각 드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훌륭한 대한민국? 볶아놓고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어디 가서 정치인들 자랑하듯이 자랑하고 싶은 생각 드세요?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야.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30년째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쪽팔린 거지. 어디 가서 자랑질 못 하는 거지. 정치하는 인간들. 정치적인 생각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양 보고서 어디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외인들 손아귀에 놀아나는데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자랑질 할 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정치적으로 여기 와서 경제를 놓고서 정치적으로 놀지 말자고. 쪽팔린 거, 쪽팔린 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피가 토해져, 피가 토해져, 진짜. 이거 보고 있노라면. 근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되는지. 정신 못 차리는 윗대가리들 많잖아. 이 현상을 보고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끼어들지 마시라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자, 어쨌거나 살짝 가야를 믿게 나갔는데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은 이래요. 외인들 놀이터고 외인들 피 빨아 먹히는 장이고 외인들한테 피 빨아 먹으라고 갖다 대주는 장이라고. 파생이든 주식이든. 어쩔 수 없기는 해요. 뭐 그거는 인정해. 하지만 이 꼬락서리를 보고 있느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뒤집어지십니까? 돈이 까여서 뒤집어지지.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뒤집어지지.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나면 더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슈퍼 개미들 중에는 많아. 연기금 욕하고 기관들 욕하고 다 쓰레기 짓거리들 하고 있으니까.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거 똑같아 정치인들하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주식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 판때기를 이해를 하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거는 이 판때기가 현재 우리의 판때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가야지 그나마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전략을 시간을 이겨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 모르면은 약도 없는 거죠. 이 시장의 판때기가 그래.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나면 정말 속 뒤집힙니다. 그 또한 어쩌겠어. 극복해야 될 몫입니다. 피눈물이 나. 하지만 감수해야 될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지금의 지수 하락과 디커플링 되고 중국은 계속 추세 올랐는데도 못 오르다가 중국 밀리니까 개폭락하고 어제처럼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왜? 판때기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개인들이 어우 진짜 깨어가지고 열심히 수급 들어오고서 매수하려고 지금은 다 빠져나가잖아. 거래대금 줄어들고 씨가 마르잖아. 개미들의 습성인 거죠. 이 수급의 습성인 거고. 개미들만 그러겠어?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지. 거기다 받쳐줘야 될 연기금은 오늘은 그래도
600억? 680억? 아이고, 참. 중형주 매도하고서 대형주 800억 매수했네. 시래기 새끼들. 그나마 오늘 조금 매수해줬네. 선 행동 후결제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도 싶어. 의사결정 구조로 볼 때. 아직까지 매수하지 말았는데 분위기가 매수해야 될 분위기인데 매수해놓고서 이래 이래 해서 결제 올립니다. 어제 좀 매수했습니다. 너 이 새끼 매수하지 말았는데 왜 매수했어? 비싸되게 한다는 얻어맞든가. 뭐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자, 어찌되었거나 수급 구조는 그러해서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면서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현물도 매수로 계속 들어왔죠. 5천 원 만에 외인들 현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견인해서 어제 낙폭을 그대로 고스란히 일단은 고점까지는 올렸어요. 근데 종가를 조금 내려놓았죠. 썩을 놈들이. 종가상 충분히 그 정도 회복시켰어야지 맞는데 그거조차도 싫은 거지. 외인들은 어제 장 막판에 6천, 7천 개 가까이 매도하다가 동시호가 들어가면서 또 15분 동안 4,500개 이상 환매수를 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거를 누가 매도했어? 기관들이 연락에 매도해대고 매도한 물량인 외인들이 받아가지고 4,500개 이상 환매수했어. 종가에. 자, 그리고 오늘 이만큼 올라갔어. 당연히 이 정도 올라갔으면 외인들 위해서 선물 줄이고 싶지. 수익 엄청나게 챙겼을 테니까. 기관들은 어제 빠질 때 매수하다가 종가에 털고 올라갈 때 매도했으니 다 손절인 거지. 오늘은 좀 수익 났을라나? 일부는. 기관들이 선물 매도하면 지수는 상승하고 기관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 지수는 하락합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선물 수급은 반대로 갑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치로 이 시장 경험치로 90% 이상. 기관들은 연락에 손해만 보는 건가요? 그건 몰라요. 네, 기관이 아니어 봐서. 지들 돈 아니니까. 자, 어찌되었거나 수급은 그러했습니다. S&P 500 선물로 어제도 이야기한 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으로 십자봉 양봉이긴 한데 공간이 여기서 올라가면은 1% 중반대는 올라갈 공간이 있어. 있는데 과연 오늘 올라가는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데 과연 이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야간 선물도 살짝 올라가 있기는 한데 과연 여기서 현재 독일도 1.1% 중반대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과연 10시 반 이후로 수급이 들지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흐름상 아래 지지선이 있고 위로 저항이 1% 중반대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올라갈지 또 횡보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막판에 선물 절반 정도 매도 부분은 차익 실현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도 볼 수가 있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뒤가 만기인데 만기는 외인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누적으로 볼 때는 상방이라고 이야기해드렸죠. 현재 위치가 여기고 308, 310 사이잖아. 여기잖아. 품 매도는 졸라게 많아요. 콜 매수는 315까지 있어.
317에 일부 저항이 있긴 하지만 과연 317을 넘어서는지는 봐야지 될 거고. 자, 지금의 현재 위치는 300판인데 317까지 10p 정도가 돼요. 9p. 그 정도 올라가는 건 문제는 아닌데 과연 갈 것이냐 일주일 동안. 시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봅시다. 갈 수 있는지. 자, 그런데 또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요. 저 새끼들이 외인들이 300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내 품 매도를 하고 콜 매수를 했어. 콜 매수보다는 품 매도가 많아. 왜 저렇게까지 품 매도를 엄청나게 늘려놨을까? 330까지, 295부터. 개인들하고 이게 싸움 제로섬이니까 누군가 매도했으면 매수를 했겠죠. 기간 넘은 새끼들은 별로 없어. 금융 투자자들은 이 손실구야, 손실. 올라가면 손실이야. 품 매수가 더 많아. 타협을 해야 될 거라고. 기관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아이씨, 우리 저 지하 자매님들하고 한번 술 좀 먹자. 술 좀 먹자. 아이씨, 우리도 졸라 힘들어. 좀 적당하게 좀 타협 좀 하자. 내가 저기 뭐 지하 자매님들 좀 불러줄 테니까 놀면서 좀 얘기 좀 하자. 얼마에 맞출지 모르겠지. 아무튼 지금 수 구조로는 그러합니다.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외인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구조고, 기관들은 많이 오르면 쪽박 차는 구조고, 개인들은 개쪽박이고 그런 구조예요. 외인들은 누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었죠. 누적으로 6월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로 지금까지 12,000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이것도 일주일 뒤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를? 선물을. 여기서부터 하락하고 나서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 이 구간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선물을 매수를 했어. 9월물을 몇 개를 12,000개를 매수를 했어. 9월 달까지 넘어서야지 될까 말아야 될까.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1월 들어서면서부터 12월 만기부터 외인들은 주구장창 선물 매도를 해왔다고. 일괄되게. 4만 개, 4만 5천 개까지 매도를 했었어요. 누적으로. 그리고 6월 만기를 치렀어. 아이씨, 지랄하고 여기서 외인들이 4만 5천 개 매도를 했었다니까. 그리고 6월 만기 치렀어. 그리고 여기서 외인들이 11,000개를 지금 매수하고 있어. 그럼 이후의 방향을 어디를 봐야 될까? 외인들이 빙신들일까? 기관들이 빙신들일까? 누구를 누구의 수급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유리할까요? 외인들의 수급 구조로 보는 게 유리할까? 기관들의 수급 구조로 보는 게 유리할까? 여기서는 주구장창 선물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선물 매수를 했어. 이후에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하반기 더 빠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될까? 2000 이하로 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은 해봅시다. 어떻게 갈지.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죠.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데 대변수 측면에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하반기 연말에는 미국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원자재 가격 유가도 지금 100불 이하로 내려왔는데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다 내려오는데 인플레는 잡힐 가능성이 지표상 보여질 수 있겠죠. 7월이 아니더라도 8월에는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왜? 유가가 일단 하락했으니까 가장 주 원인이었으니까 주범이었으니까 가능성은 봐야 돼요. 그럼 과연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미국은 추가로 하락을 할까? 바닥 찍고 반등을 할까? 그 배경과 모멘텀은 지금 이야기했던 인플레냐 경기 침체냐 지표의 변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걸 텐데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이 바닥권인데 변동성은 있어도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생각을 하고 하반기를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외인들은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 상반기는 계속 매도를 했는데 과연 방향이 어디가 맞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반기 9월까지 한번 봅시다. 어느 쪽이 맞는지. 그러면서 차월물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외인들 비중은 어디 쪽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차음을 콜 매수는 없어도 품 매도는 여전히 많이 있어요. 외인들이 차월물도 품 매도를 늘려놓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7월 지나서 8월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수급 구조로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바닥이 저점이 어디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저점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한 번 더 변동성 만들면서 이때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연말까지는 위쪽으로 최소한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종목들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을 보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대외 변수에 있어서 인플레와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는 내려가고 있잖아.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인플레가 잡힐 가능성이 있잖아. 금리 인상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한번 75bp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월가에선 조심스럽게 연말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는 천천히 완만하게라도 현재를 기준으로 바닥을 잡고 완만하게라도 올라갈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종합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다 일주일 남았는데 이후에 만기까지는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에요. 317을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그럼 지금부터의 거리는 뭐 한 9포인트, 7포인트, 8포인트, 9포인트, 10포인트 정도야. 2%, 3% 이내의 범위인데 돌파 여부가 관건인 거죠.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겁니다. 돌파 여부는 여기 이 라인이라는 이야기죠. 전고점 라인. 여기 양봉. 어? 지지난주에 올라갔었던 요 라인까지 돌파를 하고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만기 전까지 그렇게 갔다가 이후에 추가로 상승해서 갈 것이냐의 문제죠. 그 관점에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수가 일단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종목들은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이슈나 혹은 정책이나 등등에 따라서. 일단 지수가 안정이 되면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옵니다. 오늘도 여러 개 나왔죠.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튀어 올라온다고 갈아타지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매매 전략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리밸런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볼 것이냐.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 아니면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올라갈 때 손절 일부 축소하고서 손절 축소하고서 길어졌을 때 추매하고 반복을 해볼 것이냐.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네. 이 자리에선 종목들이 윗골이 올라오면 윗골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재료에 있어서 확 치는 경우 아니고 계속 수급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은 종목별로는 이렇게 윗골이 만들어집니다. 뭐처럼 뭐 시공테크도 그러하고 뭐 한국가구도 그러하고 뭐 아래서 올려치다가 윗골이 만드는 애들 부지기수야. 진짜. 아 윗골이 만들어지잖아. 왜? 물려있던 애들 매도 때리는 거라고 저항권에서 다 기술적인 저항들을 받잖아. 어떻게 할 것이냐? 손 빠르지 못하면 보유를 할 것이냐? 손 빠르게 위에서 축소하고 이 내려왔으니까 내일 음봉에서 또 재매수를 추매를 할 것이냐? 등등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목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결정을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리밸런싱이나 관리, 종목 관리는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이거 샘플로 본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 CDG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CDG가 올라가다가 거리가 길어져 버렸어. 가격을 조금 안 주긴 했어요. 매수하실 분 매수합니다. 공시적인 건 아닌데 하실 분들 해보세요. 상한가 쳤어. CDG는 오래되신 회원분은 아시지. 우리 종목. CDG는 우리 종목. 회원도 전화하셨어요. 보유하면 되겠죠. 아이 당연하죠. 2014년도부터 14년도부터 14년도 13년도부터 만 원대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다 울거먹은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이때는 변동성이 적었는데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그러다 8개월을 고생을 하다가 이게 연상을 갔던 거지. 만 원 대비 9배가 올랐어. 바닥권 잡고 올라오듯이 여기서 바닥권 잡고 올라온 거죠.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종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재매수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의한 분 중에 이때 이 수익을 보신 분 중에는 워낙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매매를, 매매를 하고 추천하는지 성향을 아니까 여기서 수익 보신 분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일부 축소하고 내려와서 또 매수하고 오늘 상한가 갔는데 보유하면 되죠 전화를 하셨다고요. 이건 바닥자리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보율이 6,500%라 혹시나 무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봐야 하는 부분이고 불확실한 거고요. 종목에 따라는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
이렇게 치고 올리는 종목들을 물려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와 조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밸런싱 차원에서 치고 올린다. 그러면 옆벨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저항을 받아요. 일부만 다 매도하면은 다 손절하면은 매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축소했다가 윗골이 길어지면 부분 추매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시간차 두더라도 바로 못 올라가더라도 그런 거 보면은 단가가 낮아지고 오히려 평단 낮아지니까 마음 편할 수 있고 일부 손절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와 리밸런싱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자, 덕신하우징은 계속 이야기하던 종목이잖아. 그죠? 계속 이야기했는데 6월 패닉 세일 때는 패닉 세일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 거래 없이 계속 종목들 흘러내리니까. 밑에서 바닥에서 매수 못했지만은 어제 그제 매수 시켰죠. 어제 지금까 하고 오늘 개파락에서 올라왔잖아. 한번 만들어서 올라갈 거라. 보던 종목 계속 보는 거예요. 밑에서 매수했으면 좋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 자주 안 듣는 회원은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 밑에서. 왜? 급락하면 밑에서 잡는 회원들이 있어. 제 성향을 아니까 종목의 성향을 아니까 거래 없이 급락한다 그러면 밑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건 심리죠, 심리. 어찌 보면 이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고 뭔가를 하루라도 그냥 뭔가 단타에서 먹으려고 계속 찾아서 헤매는 상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기다려서 이런 상황이면 매수할 것들이 널렸네 보고 종목들 줍줍 기다리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죠. 이 시장을 자주 안 보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 앞에 있으면 단타 위주로만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자주 못 보는 상황이 되는 회원들은 종목들 이야기한 것들을 패닉셀에서 아 이제 사도 되나 문자 오는 거 보고서 이 정도면 분할로 받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저점 대비 올라온 폭이 이렇게 크거든요. 종목을 보고 어떻게 내가 매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2, 3% 뛰기 단타로만 진행하는 것만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서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매하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패닉셀 나오고 나서는 매수하기가 두려워져요. 공포감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저점에서 잡아야 될 종목들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답은 없는 걸 수 있고 인생에서의 정답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의 정답은 없는데 각자 만들어가기 나름인데 주식 투자에서의 정답은 어느 정도 있죠. 왜? 그들이 있잖아.
선행 지표들이 있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목 나오면 개쓰레기라고 욕하고 양목 나오면 헤헤거리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건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끊임없는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이제 자리가 잡혀져 가면은 이런 이슈 저런 이슈 테마성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 흐름 만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 타는 거겠지 그 다음부터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바라고요. 현대건기도 뭐 매집 종목 이야기 했었던 거니까 느리더라도 또 움직임 만들어 갈 수 시간으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보니까 갭 뛰어서 올라가면 또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 이거 돌파 보세요. 이게 고점 돌파 보세요. 49,000원 위로 올라갈 거 생각하고 보세요. 반드시 갑니다. 이 녀석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매집 패턴입니다. 개인 매집이 아니라 기관들, 외인들 매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올립니다. 수급 들어왔던 자리들이 엄청난 거래와 함께 외인들, 기관들 수급이에요. 갑니다. 얘네는 장대 양봉을 올리든 천천히 올리든 이게 돌파해서 올라간다고요. 매집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종목 중에 지금까지 안 간 종목이 없잖아. 최소한 100%, 200% 이상 다 올라갔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뭐 매매는 각자의 몫이고 힘들면은 매수 안 하고 손절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각자의 몫입니다. 손절 라인 안 잡았다고 나중에 욕하지 마시고 그런 대먹지 않은 마인드 가지고서 주식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좀 잘 대응해 보시고요. 뭐 계속 다른 종목 이야기 안 했어요. 크게 계속 페니셀에서도 계속 보던 종목 봅니다. 서정 이전도 밀려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폭 크고 거래는 많이 안 터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전저점 이탈 안 하고서 지지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는 페닉셀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데 종목들이 과연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느냐? 페닉셀 구간에서. 과연 전저점을 지지하고 그거보다 높이 만들어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세라는 의미예요. 추세. 저점이 페닉셀 나오더라도 전저점보다 안 깨지고 종목은 만들어서 괜찮게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 이거는 추세가 유지되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향 추세. 물론 이제 이렇게 몇백 올랐어 이 새끼는. 컴투스는 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라 몇배가 오른 거야 도대체. 8배, 9배가 올랐다가 다시고 5만 원 내려와 있던.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애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페닉셀 나와도 지수가 저점 깨고 내려왔어도 신저가 만들었어도 종목이 전저점 계속
패닉셀 나올 때도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 추세가 우상향인 거죠.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들을 볼 때. 한 번쯤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팁.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자라는 거. 지금은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권에 나와 있어, 내려와 있어요. 샘플로 보는 겁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제가 바닥권 강조하는 게 뭐예요? 1200일선 강조를 하죠. 바닥권이라고, 1200일선. 여기서 저점 대비 올라간 것만 해도 100% 올라갔어. 여기서 지금 저점 대비 만들어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갔는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가겠어. 지금 저점 15,000원 잡고 16,000원 잡고 올라가면은 등등. 이 종목 사실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안 물려 있는 종목이 어디 있어? 안 내려와 있는 종목이 어디 있어? 다 추세 바닥에 내려와 있잖아. 그거를 객관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아이씨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 내가 올라오면 이거 매도 치고서 손절하고서 내가 다시는 보나 봐. 이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와, 이 종목이 과연 지금 추세 바닥인데 이후로 만들어가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과연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앞에 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수급적인 흐름을 분석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이씨 개 쓰레기 같은 종목 씨발 내가 올라오면 내가 손절 치고 쐈는데 다시는 보나 봐. 이 마인드 가지고 볼 것이냐.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주식은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면 절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망하는 회사고 나쁜 회사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대표이사가 쓸데없는 생각하는 회사 아니면은 주가 회사는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 내고서 만들어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장중에 제가 대표적인 종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장원테크. 백년 병합을 했던 회사인데 기술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회사예요. 여기서도 매집 거래였거든. 근데 이거를 매집했던 세력들이 털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로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냥 이게 물려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무조건 다 털고 나옵니다. 털고 나옵니다. 이거 이상한 종목이라고. 배경은 대표이사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대표이사가 헛짓거리 하면 망하는 종목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런 회사가 아니면은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그 종목을 해석을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 시장이 이러니까 빠졌는데도 저 종목 저 개쓰레기 욕할 수 있고 누구는 아 이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은 저 종목을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은 주식 평생 해도 힘들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흐름 타고 지금의 시장 판때기가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를 이해를 하면서 지금의 주가 위치들이 어떠한지를 놓고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리밸런싱 하면 좋을지, 축소 추매를 반복해서 가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해보시면 훨씬 좋으리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구간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그 정도 기대했더니만 종목별로는 V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지수로 볼 때는 이거 뭐야, 그런 분위기니. 종목은 더 빨리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지수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그러한 패턴들의 종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뭐 미국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적어도 1%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게 올라갈지는 봐야지 돼요.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뭐 0.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유럽도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1.5%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오르더니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미선물은 현재 뭐 그냥 0.4%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아시아 시장도 다 오르고 어제 대만도 2.5% 빠지더니 오늘 2.5% 올랐고 독일도 지금 현재 어제 오르더니 오늘도 1.5% 이상 오르고 있고 미선물도 강하지는 않지만 0.4% 오르고 있고 우리 야선도 올랐지만 또 좀 더 오르고 있고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오늘 미국이 어느 정도 상승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가가 결정이 되긴 할 텐데 일단 분위기는 일단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은 좋아지는 분위기죠. 그러니,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종목을 어떤 종목 어떻게 매수하고 어떤 종목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는 조금 더 이제 지수나 흐름, 종목들 리밸런싱, 축소 추매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하고 이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 오셨는데 지수 흐름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잘 견뎌 오신 분들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셨고 잘 견뎌 오셨고 그래도 여전히 크게 상승 흐름 나오는 건 없어. 변동성은 있고 한 번 더 장대 음봉 내려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1월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저점 한번 깨고 그러면서 이렇게 흐름 만들고 올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지는 모습 측면에서 올라가더라도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때는 외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가 많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외인들은 선물 누적 매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 최소한 이때처럼 횡보하다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쪽에 비중을 두고 보는 게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단계별로 과정 체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좀 지루한 시간이 가더라도 절대 지치지 마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는 3, 4분기, 4, 4분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지수가 위치할 가능성을 놓고 투자 전략, 매매 전략 잘 가져가 보시길 권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